2025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봄 시즌이 되었는데 그러면 남은 이번의 부동산 시장 동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틀란타 부동산 전문인 잔희정입니다. 2025년 3월 월간 주택시장 보고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먼저 주택 가격에 대한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콜라직의 수석 경제학자 셀마 헵은 주택 가격 동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택 가격은 2024년 여름 후반부터 2024년 말까지 대부분 평행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5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셀마가 작년 주택 가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데이터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주택 가격 변화를 전월 대비로 나타내는데 자세히 보시면 셀마가 언급한 작년 후반부뿐만이 아니라 대략 전체적으로 작년 주택 가격은 큰 변화 없이 꽤 평행적인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미국 상위 20개 대도시들만 분리해서 12월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주택 가격 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플로리다주의 템파만 빼고 전부 다 인상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조지아주는 2.35%이고 미국 전체 평균은 3.9%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소 5% 이상의 인상률을 기록한 지역들을 따로 분리해서 보면 전부 다 미국 서부와 북부 지역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와 북부 지역들의 이런 주택 가격 인상률은 팬데믹 시점부터 이런 추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한동안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면 이 상위 20개 대도시들의 주택 가격 변화가 지난 몇 년간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팬데믹 바로 직전 2019년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의 전년 대비 주택 가격 변화를 볼 수 있는데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시점인 2020년도 초부터 모기지 금리가 역대 최하로 떨어지면서 엄청난 주택 구매 수요가 있었고 거기에 반해 역대 최하의 매물량으로 인해 주택 가격은 폭주했었습니다. 제일 높았던 시점이 2022년 중순이었지만 그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모기지 금리가 급하게 인상하면서 2023년에는 주택시장이 따라서 급하게 식었고 주택 가격 인상이 거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주택가격 인상률은 다시 회복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점은 현재는 팬데믹 전이었던 인상률이랑 비슷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최근 진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올해 가격이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은 작년보다 더 느리게 인상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이 둔화되면 확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축하는 구매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주택가격 인상률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23개 단체의 부동산 전문 계열 업계와 은행기관들이 최근 발표한 이번에 주택가격 인상률 예측을 평균화하면 2.7%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정도 수준의 인상률이 이번 해에 있다면 확실히 팬데믹 이전 수준의 인상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기지 금리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를 보시면 이번 해 초부터 2월 말까지의 30년 모기지 고정금리의 변화를 보실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현재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월 중순부터 6주 연속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 지금 봄 시즌 마켓 진입이 시작된 부동산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번 해 모기지 금리의 동향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보시면 Fannie Mae, MBA, 웰스파고가 최근 예측한 이번 해 분기별 30년 모기지 고정금리입니다. 보시면 1분기에는 높은 6% 정도를 예측하고 계속 서서히 하락해 이번에 4분기가 되면 6% 중반대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 전문가들의 예측과 현재 금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왼쪽의 초록색 그래프는 가장 최근 3월 5일에 기록한 모기지 금리인데 이것과 오른쪽 각 분기별로 전문가들이 예측한 파란색 그래프들을 비교하면 현재 금리가 전문가들이 3분기에 예측한 금리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해의 금리는 계속 하락할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계속 하락 추세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팬데믹 시점인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볼 수 있는 핵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입니다. 이것으로 샹의 인플레이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보시면 2022년 3월에 가장 높은 5.3%를 기록하고 계속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쯤에 조금 다시 올라갔었지만 이번에 2월에 다시 많이 떨어져서 2.6%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연준의 목표율인 2%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가장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최근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올해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되면 모기지 금리가 약간 낮아질 것입니다. 경제 성장이 약해지면 금리가 떨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연준의 기준금리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모기지 금리도 영향을 받아 같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다른 모기지 금리가 월 모기지 지불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맨 윗칸은 융자받은 금액을 나타내고 맨 왼쪽 칸은 모기지 금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거기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월 모기지 지불금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은 월 2,600불 이하 모기지 지불금입니다. 여기에 예로 여러분들이 50만 불 중반대의 집을 20% 다운 페이먼트하고 구매하신다면 대략 융자 금액이 첫 번째 칸인 44만 불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7.5% 모기지 금리로 취득하신다면 월 모기지 지불금은 3,100불 정도 되지만 그것보다 1% 낮은 6.5%로 취득하신다면 월 모기지 지불금은 300불 정도 더 낮은 2,800불 정도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세금과 보험을 포함하면 월 모기지 지불금이 더 높아지지만 이것으로 대략 모기지 금리가 월 지불금에 미치는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팬데믹 시점에 얼마나 많은 구매자 수요가 시장에 있었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구매자 수요는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팬데믹 이후 모기지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최근 설문조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NerdWallet이라는 단체가 매년 소비자들에게 앞으로 12개월 안에 주택 구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한 설문조사를 보시면 최근 그럴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15%나 되고 이것은 신기하게도 팬데믹 시점에 그럴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들보다 50% 정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물론 지난 몇 년간 주택 건설업자들이 많은 주택들을 구축하면서 구매자들의 억눌린 수요를 많이 해소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밀레니얼 인구수만큼 많은 젠Z 세대들이 집을 구매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택 매물량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 북부 조지아주 매물량은 현재 평균 3.8개월을 기록하고 있어서 구매자 시장으로 진입하는 7개월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앞으로 주택시장을 계속 좌지우지할 요소는 모기지 금리이고 여기에 따라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가 팬데믹 시점에서 보았던 2에서 4% 모기지 금리는 다시 보기 매우 힘들 겁니다. 모기지 금리 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데이터와 예측은 제가 계속 주시하고 있으니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정보들을 꾸준히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도 중요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